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계 빛깔소금 주식 황소입니다. HLB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5천 원, 3분봉의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10만 5천 원을 찍고 반등세가 소폭 나왔지만 다시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주식을 할 때 별일 다 있죠. 주식을 할 때 참 별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처럼 많이 빠지는 날에는 정말 힘든 날이죠. 그래도 그렇게 힘든 날일 때일수록 맛있는 거 먹고 또 힘내서 좀 냉철하게 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실이 나시는 분들 참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손실에 대한 난다면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참 굉장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보다도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이러할 때일수록 좀 음, 보다 냉철하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황소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되게 안 좋아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개미를 위한 어떤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개미를 위한 HLB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썸네일로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HLB 뜨겁게 사랑하던 분들 많죠. 저는 야옹이를 먼저 사랑하지만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할 때 주식 황소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요 글귀는 바로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했던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나 돈 벌었어, 나 돈 벌었어, 나 잘났어 하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투자의 대가, 투자의 대가의 얘기를 들으면 반드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HLB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룰 때는 차갑게 다뤄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뜨겁게 사랑하면 안 된다. 차갑게 다룰 때는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앞선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차갑게 다뤄라 라고 얘기 들으면 참 좋은 얘기만 해주지 차갑게 다루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개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좀 위험할 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입만 열면 달콤한 얘기만 하면 이게 계좌잔고가 결과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떤 위험할 땐 위험하다. 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유언 회피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회피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확신을 한다고, 주식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100%는 없지만 99.9% 확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다룰 때는 차갑게 다뤄야 한다. 요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요 부분입니다. 사이비 교주가 입만 열면 달콤한 얘기하면서 개미들 막 현혹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로야, 내게 알미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아는 바를 아는다 하고 모르는 바를 모른다 하는 것이 그것이 알미다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과연 알고 계시냐? 알고 계시냐? 확신하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위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요런 부분을 탁 얘기하면 사람들이 참 주식 황소 그래도 개미를 위해서 참 리스크 관리를 해준다. 요런 얘기가 탁 들리면서 참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는데 주식이 떨어지니까 박수쳐서 좋아하겠습니까? 참.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유험을 좀 회피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회가 오면 말씀드린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만약에 이 앞선에 막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최고의 기회가 오면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유, 참, 뭐, 아무튼, 요러한 부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로야, 내게 알면 무엇인지 가르쳐 주면 아는 바를 아는다 하고 모르는 바를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알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철저히 연구해서 알고 계신 게 알입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 뭐 주식이 막 떨어지니까 막 뭐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굉장히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현재가 좀 매도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차트가 참 불안정합니다. 보면 이전에 이 51선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가격선 깼습니다. 또 다시 가격선을 깨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그러한 상황에서 참 뭐 망연자실한 그러한 뭐 부분이 일정 부분 있으실 텐데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 부분 누누이 주식 황성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신용 쓰지 말라고 신용 쓰지 말라고 분명히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딱 달라붙어 갖고 내 말 안 듣고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을 들었으면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주면서 신용은 안 쓰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이 투자 전 세계의 투기에서 투자로 변모시킨 뭐 어떤 거의 뭐 성인군자급이에요. 투자에 있어서 참 존경하는 사람이죠. 벤자민 그레이엄 하면. 근데 이 벤자민 그레이엄도 어머니가 1907년도에 대폭락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어머님이 하숙집을 개조해서 되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 어머니도 1907년도에 대폭락으로 파산을 했다고 하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이 얼마나 이를 갈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벤이 은행 창구 직원에게 도로시 그로운바우는 5달러도 지불할 수 없나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 수표를 결제할 때 모욕감을 해상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 모욕감 벤자민 그레엄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파산하면서 5달러도 은행 직원이 못 내냐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모욕감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투자에 대한 어떤 그거를 집대성하면서 대공황 때를 비롯해서 아주 투자를 과학적인 어떤 이론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이 사람도 참 아픔을 겪었던 분이죠.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하는 게 어떤 신용을 쓰기 시작하면 이건 투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를 하는 모든 비전문가들은 자신이 사실상 투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고 증권회사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뭐 증권회사가 참 신용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신용을 막 빌려주는 것이 일상화돼 있어요. 소위 인기 종목이나 그와 비슷한 재료 종목 같은 것을 사는 모든 사람들도 투기를 하거나 도박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벤자민 그레엄이 얘기하는 게 신용에 대한 쓰면 투기 계좌와 투자 계좌를 바꿔라. 나눠서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듣고 눈이 꾸준히 주식 황소를 영상을 들었던 분은 신용을 일정 부분 줄였겠죠. 제가 얼마나 이 아프도록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참 그러한 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좀 지금이 좀 개미가 다 던진 상황이어서 좀 그 매물 공백으로 조금 반등시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상황이네요. 참 한 차 또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이 매도 나왔고 개인들도 매도가 많이 나왔겠죠. 개인들이 더 물타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끝나봐야 알겠지만 참 위험한 구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지 라인이 깨지면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뭐 모르시는 분들은 좀 지난 영상 편을 주식황소가 HLB에 대한 부분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하나하나 어떤 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뭐 진짜 피와 땀이 되는 어떤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개미에 의한 개미를 위한 방송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인의 책임하에 항상 판단하시고요. 이러한 1차, 2차, 3차, 4차 가격선 이러한 카페 아래 카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